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1년 만에 여기 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중앙고 오기 전에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중앙고가 1975년에 개교를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개교 51주년에 명문 사립고죠. 우리 사립고등학교이고 교훈을 보니까 교훈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 지혜롭고 성실하며 건강하게 라는 좋은 교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1, 2, 3학년이 각각 7개 반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이 총 628명이고 작년에 보니까 수도권 대학에 52명 여러분 선배들이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교구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군사학과 전공체험은 2시간인데요. 1시간 1교시는 저희 이제 군사학과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중에 장교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교라는 직업에 대해서 왜 좋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학생이 군사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실습하게 되시는 특급전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2교시 때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체험,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가 빠졌네. 자, 저는 왜 직업군인 장교가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장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까봐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송중기죠. 유시진 대위를 연기했던 이 송중기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그 송중기는 보니까 풀메했죠. 헤어까지 다 하고 미용실에서.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다? 선물 드려야 돼요, 선물. 접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는 부대에서 훈련하고 있다가 부대에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읍내에 가서 사진관에서 찍은 겁니다. 뽀샵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새와 요거는 이렇지 않았는데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교라고 합니다. 장교. 자,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 고향이 진해입니다. 진해고 저는 소령 계급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근무 부대 중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부대는 JSA라고 판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손잡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온 곳 회담장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입으신 이런 하늘색으로 된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지역을 경비하고 VIP들을 경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력, 제 고향이 진해이기 때문에 보통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 혹시나 여기서 아마 제 후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색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덕산 초등학교 동진중학교 나왔습니다. 엘리트 코스죠. 그렇습니다. 진해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해 최초의 남녀공학 중학교였습니다. 그때 핫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입니다. 좀 띵띵해 보이죠? 하고 제가 이렇게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저는 장교라는 직업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장교로서의 군 생활은 일반 직장 생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근무 시간 보시면 일반 직장 보통 우리가 9 to 6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군대도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하면 됩니다. 주말 출근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교수님, 군대에서는 외식할 수 없나요?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대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군대 내 우리가 흔히 좀 비하해서 말하길 짬밥이라고 그러죠. 짬밥 퀄리티가 너무 좋아. 병사들이 군대 가서 뭡니까? 살이 쪄서 나옵니다. 우리가 근데 외식을 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혼 연애 생활 보시면 회사 같은 경우는 남녀 간에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뭡니까? 연애를 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금지한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군대 같은 경우는
남군, 여군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서로 눈이 어떻게 되죠? 눈이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단 말이죠. 스파크가 팍 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는 커플이 가능하다. 커플 가능하다. 그리고 결혼을 여러분이 안 했을 때는 독신자 숙소, 그 다음에 결혼을 하셨을 때는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 자, 그건 나중에 나눠줘도 됩니다. 나중에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휴가 보시면, 자, 회사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장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년에 21일 휴가가 있습니다. 부대가 바쁘면 어떡하냐고요? 휴가 못 가면 돈으로서 보상해 줍니다. 연가 보상비로. 자, 두 번째, 장교는 꼭 싸움을 잘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자, 보시면 군대 내에도 다양한 23개의 병과 진로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사람들, 이 사람이죠. 보병, 총 들고 싸우는 사람, 기갑, 탱크 타는 사람, 포병, 대포 쏘는 사람. 근데 나는 이것보다도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마치 외교관 같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생활을 하고 싶다. 정보병과를 가시면 됩니다. 나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 인공지능 이런 거에 관심 있어. 그러면 정보통신병과를 가시면 됩니다. 나는 군생활도 중요하지만 제대한 다음에 여기 창원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싶다. 병기병과 가시면 됩니다. 병기병과가 무기를 다루는 병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다 관심 없고 주민복지센터에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사무직같이 군생활을 하고 싶다. 인사병과를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공부하다가 옆에 친구 가르쳐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저처럼 교수님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군대 내에도 많은 학교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군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원으로서 군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대 내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장교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공무원 7급 합격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공무원 7급 엄청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군인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역할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자, 계급이 제일 낮은 소위는 일반직 공무원 7급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갖고 왔죠. 여기 일반직 공무원 4급, 5급, 6급, 7급이 있는데 경찰, 소방, 군인하고 어떤 계급하고 계급이 같은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보시면 7급, 소위 여기 혹시 아버님이나 삼촌분들 해군 부사관 계실 수도 있는데 군생활 20년, 30년 하시면 원사가 되죠. 원사님이랑 소위랑 같다. 7급으로. 자, 그래서 올해 국가 공무원 시험 경쟁률 보시면 9급이 28.6대 1, 7급이 38.4대 1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군사학과에 오시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소위가 된다. 이 말은 이렇게 높은 경쟁률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7급 공무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민복지센터 가면 7급 공무원 만나기 어렵습니다. 데스크 앞에 앉아 계신 분들 거의 9급, 8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교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소위 연봉 현재 4천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4천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쉬는 시간에 나중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사회 초년생 평균 연봉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사회 초년생 평균 연봉. 검색해 보시면 보통 3천 초중반 나옵니다. 물론 삼성이나 요즘 핫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봉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빼고 사회 초년생 평균 연봉은 3천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학 가셔서 대학 갔다가 중간에 어디 가시죠? 군대 가시죠. 그럼 군대 갔다가 오면 20대 중반이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취준생 모드로 들어간다. 취준생 모드로 들어가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20대 후반, 운이 좀 나쁘신 분들은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게 된다. 그때 사회 초년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소위 같은 경우는 나이 몇 살? 소위 나이 만 23세입니다. 만 23세에 이렇게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위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대위라는 계급이 됩니다. 대위 계급이 되면
연봉이 벌써 6천이 넘습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내년에 저기 GOP 철책선 있는 부대라고 여러분 연말 연시되면 이렇게 우리 고생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하면서 나오는 부대가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곳의 소위들 연봉은 거의 5천만 원까지 지금 올려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군생활 하시다가 나이가 40세가 되면 계급이 중령이 됩니다. 중령 계급. 보통 부대에서 대대장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연봉이 1억입니다. 1억.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것은 셀러리맨들 중에서 상위 7%입니다. 7%. 자,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 군사학과 교수님이니까 또 군 출신이니까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제가 증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든 인건비 연봉표입니다. 자, 보시면 소위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더 올라갔습니다. 단위가 1,000원 단위고 4,077만 원입니다. 자, 중령 이렇게 보시면 1억 1,100만 원. 자, 군인들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혹시나 나는 대학 안 가고 바로 부사관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히 여기는 우리 해군이 있는 진해지 않습니까? 특히 해군 부사관이나 뭐 UDT, 특전 부사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마지막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가 장교는 리더나 커맨더라고 합니다. 지휘자, 지휘관이고요. 부사관은 장교와 병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장교는 한자로 군대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은 으뜸이자 중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장교는 커미션드 오피서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요. 부사관은 넌이죠.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왕 군 생활할 거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장교다. 장교는 소위중위 대위 쭉 해서 원스타, 준장부터 포스타, 대장까지 될 수 있다. 근데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에서 끝나죠. 원사님이 죄송하지만 소위랑 급수랑 같다. 7급이다. 자,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장교가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군 생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장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경남대 군사학과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여기 이메일 주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군사학과 인스타입니다. 인스타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010-4449 뭐죠? 네, 64오빠. 죄송합니다. 64 아빠로 하겠습니다. 64 아빠. 64 아빠. 제 둘째가 지금 고1이고 첫째가 가포고 3학년이거든요. 64 아빠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 장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경남대 입구에서 64 아빠를 찾아주시면 제가 언제든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장교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학생이 군사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